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앞으로 시당이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 위원장은 선거에서 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충남 15개 시군 보훈 가족에게 특별한 한 끼를 전달했습니다. 아산시보건소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3.1%가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유증은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6일 지방선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시당이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선거에서 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보름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 세종 지역 선거 결과를 민주당의 참패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고전을 면치 못한 요인으론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중앙정치 여건을 비롯해 내부적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을 주된 원인으로 봤습니다. 경선 결선 과정에서 우리 당내 이제 분열적 양상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분열은 아닙니다. 분열적 양상, 이것이 이제 호도가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또 민주당 시장이 지난 8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컸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선 4기 집행부와 시의회 간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하고 잘못된 시정은 견제하여 실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하겠습니다. 당장 협치의 첫 시험대는 제4대 세종시의회 원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같은 당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협치의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라며 자신이 원구성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역대학의 혁신 역량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홍대와 고대 퓨처밸리, 일명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청년 일자리 경제분과는 브리핑에서 자족 기능이 보장되는 경제도시 건설을 공약 비전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 설치 규모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돼 있는 청년 적용 나이를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번 인증 획득은 천안시가 지난 2019년 전담팀을 신설하고 3년 동안 인증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달 심의를 최종 통과하며 얻은 결실입니다. 인증 기간은 2026년까지로 4년 동안 유효하며 시는 이 기간 동안 10가지 구성 요소별 권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상위 단계 인증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충남 15개 시군 보훈가족에게 특별한 한 끼를 전달했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서인데요. 정성스레 준비된 한 끼 전달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참전 용사인 안영준 할아버지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란 조끼의 천사들, 바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정성이 담긴 한 끼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조그만 건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안 할아버지의 안부도 챙기며 말동무도 대주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안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위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감사하게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오시기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식사를 하는 걸 또 해줘서 잘 먹었어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가 충남 15개 시군 저소득 보훈가족 510가구에 특별한 식사를 전달했습니다. 점차 잊혀가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다시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적십자 노란 천사님들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어르신들께서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끼의 작은 도시락에 담긴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3.1%가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후유증 호소 사례 증가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보건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확진자 1,037명과 확진자 내원 의료기관 의료진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후유증은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이 23.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만성피로와 무기력이 7.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응답자들은 후유증을 위해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후유증 사례 및 매뉴얼 마련을 꼽았습니다. 한편 아산시 보건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교육자료 제작과 포스트 코로나 협업을 통한 보건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보험 증권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공동주택 입주자는 보증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 자료는 아산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증권 열람 발급을 위해 입주민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박상돈 천안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조화로운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정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선되셨으니까 당선 소감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년 전에 우리 천안 시민분들이 배려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전임 시장의 유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마련된 선거 아니었습니까? 네네. 4.15 총선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정 성과를
평가받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를 신뢰하시고 예. 믿어주셔서 너무 저도 감동스럽게 생각을 하고 꼭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보답은 그 시민들의 행복한 우리 천안을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보답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 바라는 바람이랄지 네. 어떤 뭐 기대하는 게 많았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던가요?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50대 이상 세대는 좀 안정감 있게 네네. 천안이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가 하면 젊은 세대는 어떤 그 SOC라든지 이런 그 가시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 또 환경 같은 거에도 신경을 써달라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을 계층별로 또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장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일종의 그 행정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각계각층을 그래도 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 관리 또 도시 경영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사실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큰 축으로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그 SNS로 그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소통하고 이러는 창구로 만들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하나는 열린 시장실 일주일에 한 번 알고 있습니다. 그 열린 시장실이라는 거를 그 통해서 오래된 민원 아주 장기 수건이 되다시피 한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창구로 활용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주로 이 유튜브나 그런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돈워리라는 창구를 통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걸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룹별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개인의 집합이 아니고 개인의 집합뿐만 아니라 또 계층별로도 그룹핑 되어 있는 그 집단적 요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구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또 제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이제 더 좀 체계화하고 고도화해서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거 위에 지금은 그 선거 공약을 좀 집대성해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면서 현재 이제 선거 공약 실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삶의 질에 포인트를 두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은 인구가 10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수도권에 최근접되어 있는 지방도시로서 인구가 7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대 수준이나 이런 거는 서울 시민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그 행정의 지위를 높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높여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는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삶의 질이 중요한 것 같다. 말하자면 복지 수요에 얼만큼 적응해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 삶의 질에 포인트를 두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 우리 지역 내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만하면 참 좋은 도시구나, 네. 살기 좋은 곳이다, 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외지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그럼요, 그러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불만인데 어떻게 이제 외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네. 합니다. 그만큼 또 행정은 되게 연속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박상동 1기에서 2기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동안은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가 그 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또 말해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지만, 저는 천안이 편안해야, 천안이 살기 좋아야 우리 주변 즉 나라가 평안해진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천안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좋게 만드는, 바로 우리 밑에는 그 세종시가 그 하나의 행정 수도로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면 계룡시에 삼군사령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평택에 미군사령부가 있고 오산에 미 공군사령부가 그 중심에 우리 있어요. 천안이 있거든요. 중심에 천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안이 평안해지고 살기 좋은 도시 돼야 이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실현이 필요하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안이 세계의 중심, 네. 그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이제 자긍심을 심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안 시민은 저는 정말 지혜롭고 그 아주 이 근면한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기대 욕구가 그 많아도 그걸 절제도 하실 줄 알고 늘 자제하면서 또 내실 있게 우리 천안이라는 도시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그 성장을 추구해 온 훌륭한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런 시민들의 그런 기본 자세를 존중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우리 천안의 그 성숙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정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 박상동 시장이 열심히 끌고 나가고 시민들이 열심히 받쳐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천안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결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유일의 영어 특화 도서관인 천안 청수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 비대면 영어 강좌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행을 주제로 영어 초급자와 중급자 2개 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초급자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중급자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세종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대국민 공개 강좌를 엽니다. 이번 강좌는 포스트 코비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최정미 삼성 마음그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과 김현진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장이 참여하며 신청은 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9일까지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청년 창업자와 청년 농업인을 모집합니다. 지원 가능 분야는 브랜드 디자인과 패키지 디자인 등으로 6가지 항목 중 1가지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업에서 모두 10개 사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분야나 신청 방법은 시청 청년정책 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과 임의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으로 선정된 업소에게는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과 위생관리 전문 소독 지원, 소모품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아산시 기업경제과 경제정책팀으로 하면 됩니다. 아산 한마음 야구장이 7월 한 달간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는 야구장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한 것으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기 개장 또는 휴장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